안녕하십니까. 제팔TV 김제팔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한 2, 3주 정도 된 것 같은데 영상 올린 지가. 그동안에 저는 사이판이 아니고 지금 한국이에요.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고, 얼마 전에 남해로 딸하고 여행도 다녀왔고, 또 즐겁게 좋은 추억도 많이 만들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거기 또 누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좋은 음식도 많이 해주시고, 그곳에 계신 또 목사님 네 분께서 많이 또 좋은 구경도 많이 시켜주시고 맛있는 것도 사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잘 먹고 그러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해에서 영상을 좀 만들었는데 이게 오디오가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황당해갖고 그거를 다 못 쓰게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살려서 다시 오디오를 칠까 아니면 그 부분만 다시 만들까 막 고민을 하다가 그냥 처음부터 다시 하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방 안에 들어와서 혼자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은 제팔이가 새로 만든 532 전법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걸 잘 지켜나갔을 때 여러분들도 저도 우리 모든 암 환우분들이 고통 없이 암 치료 잘 받고 암을 극복하는 그날이 빨리 왔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마음에 잘 담으시고 머리에 잘 익히시고 행동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보시죠. 렛츠고! 532 전법의 5. 그래서 사실은 이제 532면 다 더하면 10이잖아요. 그래서 100%로 봤었을 때 50%가 먹는 거, 30%는 움직이는 거, 20%는 치료. 이렇게 좀 나눠서 여러분들과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해서 거창하게 532 전법, 제팔이가 만든 532 전법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사실은 내용으로 보면 예전에 여러분들하고 계속 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좀 나눈 이유는 제가 조금 이렇게 얼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계속 유대를 하다 보니까 질문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그 질문 중에는 운동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먹는 거에 관련된 거, 치료에 관련된 거, 크게 이렇게 3가지 정도가 저한테 계속 질문이 와요. 그래서 요거를 모아서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쭉 나열을 해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 영상을 만들게 됐는데, 532 전법의 5는 뭐냐면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들입니다. 음식, 물, 차, 영양 보조제, 한약, 양약 다 포함해서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포괄해서 5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우리가 치료를 받을 때 점점 나아지고 있어서 지난번 영상에 말씀드렸다시피 간으로 전이된 암세포가 줄어들었다고,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서 의사 선생님하고 많이 기뻐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거만큼 치료도 중요하지만 먹는 거를 전체 포션에서 한 반 정도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드시고 있는 식단을 여러분들이 거의 생각을 하시면서 드셔야 되고, 이 음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건 나한테 나쁘다, 좋다, 이 정도는 구분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물론 저 같은 경우에도 정말 먹고 싶으면 가끔 피자도 먹어요. 짜장면 아시다시피죠. 항암 받을 때 3주에 한 번씩 받을 때 짜장면 한 그릇씩 먹거든요. 근데 모든 걸 막 철저하게 산속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평상시에 늘 내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들에 대한 거는 조금 연구를 좀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50개 중에서, 전체적으로 10개 중에서 절반에 해당되는 50%에 해당되는 것을 음식으로 봤거든요. 몸에 들어가는 거. 근데 여러분들이 드실 때 저 같은 경우에 딱 룰이 있어요. 아침 식사를 할 때 거의 끼는 게 된장, 버섯, 두부, 그 다음에 계란. 근데 버섯은 이제 주로 된장찌개 넣는 거, 표고버섯 같은 거 많이 넣고요.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나물 종류라든지 브로콜리라든지 다시마라든지 샐러리라든지 이런 것들 야채 위주로 이렇게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먹는 거 중간에 과일이라든지 견과류라든지, 그 다음에 수시로 먹는 물, 저녁에 먹는 물, 찬물은 거의 안 먹습니다. 저는 10잔 먹어도 한 잔은 거의 찬물 먹을까 말까요. 거의 그냥 일반 미온수 또는 약간 따뜻하게 먹어서 약간 뜨겁네 덥네 하는 정도, 뜨거운 것도 아니고 약간 좀 바로 확 먹지 못할 정도의 온도 있잖아요. 커피가 약간 식었을 때 정도 온도, 그 정도로 해서 차를 좀 많이 마십니다. 그 다음에 머리맡에는 항상 이렇게 보온병으로 해서 물을 살짝 끓여갖고 좀 약간 식힌 물,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바로 마실 수 있는 따뜻한 물을 머리맡에 항상 비치를 해둡니다. 그래서 물이 상당히 전 중요하다고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왜
가장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암을 알려면 세포를 공부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세포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만큼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무슨 뭐 콘드라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세포 이름을 외우고 약의 이름, 양리, 병리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외우자는 게 아니라 원리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세포가 왜 중요한지. 세포와 혈액은 반드시 중요하다. 모든 질병의 원인이고 치료의 원인이고 그게 다 한 목에 혈액과 세포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세포가 잘못되면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잘못되면 종양이 생기고 종양이 곧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암이 발생됐을 때도 암이 발생되지 않았을 때도 모든 것은 다 혈액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전파가 되고 그 다음에 치료도 그 다음에 또 전이도 대부분 다 혈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세포와 혈액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 세포와 혈액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세포와 혈액을 정상으로 만들려면 원래의 제 기능으로 만들려면 음식이 또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먹는 걸 잘못 먹거나 여러분들이 먹는 거를 소홀히 하게 되면 세포가 허약해지고 혈액이 탁해질 수 있어요. 무슨 원리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혈액과 세포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중요한 것을 더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만들려면 음식과 여러분들이 먹는 보조제, 물, 차 이런 것들을 반드시 신경 써서 잡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말씀을 드렸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죽염소금이나 이런 걸로 입을 다 가글해서 헹군 다음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한 잔 먹고 그 다음에 잠깐 인터벌을 두고 따뜻한 물이나 이런 것들을 먹고 그 다음에 또 식사를 하고 식사한 다음에 식사는 제가 16대 8 간헐적 단식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간헐적 단식은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냥 결론만 딱 말씀 좋아요. 너무 좋아요. 여러모로 좋습니다. 근데 간헐적 단식을 하실 때 중요한 게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몸 상태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너무 힘이 없어 막 곧 죽어갈 것처럼 이렇게 힘이 없으신 분들이 간헐적 단식을 하시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는 중이라든지 이러신 분들은 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간헐적 단식을 하시는 분을 봤는데 저는 항암을 받아봐서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근데 간헐적 단식까지 하시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걸 하시려면 전문가한테 꼭 물어보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들한테 간헐적 단식을 권유해 드리냐면 항암이 저처럼 끝나거나 부작용이 심하지 않은 면역 항암 같은 걸 저는 받고 있잖아요. 그럼 별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16시간 동안 금식을 하는 동안에는 물 위에 다른 거는 전혀 먹지 않습니다. 그럼 8시간이 남죠. 전체 하루 24시간 중에서 16시간을 굶었으니까 이제 8시간이 남잖아요. 8시간 중에서 2끼를 먹습니다. 2끼를 먹을 때 탄수화물은 좀 적게 먹고 나머지 반찬류를 조금 더 많이 먹는 편이에요. 그래서 멸치, 콩, 뭐 이런 것들도 원래 기존에 잘 안 먹었는데 그런 것들도 먹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과일과 견과류, 그다음에 먹는 물, 주스 이런 것들도 신경 써서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로 먹고 있는 저녁에 자기 전에 먹는 프로폴리스. 저는 원액을 먹거든요. 종이컵에다가 이렇게 미온수를 따라서 약간 미적지근하게 따라서 먹기도 하고 그다음에 낮에는 계속 차를 만들어요. 차도 여러분들한테 상황버섯 끓이는 거, 영지버섯 끓이는 거, 뭐 차가버섯 끓이는 거 여러분들한테 계속 그런 것들도 보여드리고 제가 먹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전에는 경옥고도 먹었고요. 그 다음에 경옥고도 되게 좋잖아요. 그런 걸 먹었는데 여러분들한테 이것저것 다 드시라라고 말씀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끊어서 먹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상황버섯 차를 먹잖아요. 그러면은 먹다가 한 달 정도 먹으면 다시 보름이라든지 한 달은 다른 차로 대체를 합니다. 안 먹어요. 그 동일에 대한 차를 갖다가 계속 꾸준하게 먹지 않습니다. 그냥 평상시에 음용하는 물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새싹보리차 물을 많이 먹었다면 지금은 감리차 물을 먹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생강차도 또 만들어서 먹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새싹보리도 유기농 새싹보리 가루로 돼 있는 거 이런 거 먹기도 하고 티백도 먹기도 하고 계속 고민하면서 바꿔주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만 꾸준하게 먹으면 동양식품, 동양의학에 관련돼 있는 이런 차라든지 식품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면 꾸준히 먹었을 때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먹는 거는 거의 부작용이 없지만 몸에 축적되는 어떤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번갈아 가면서 먹는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되도록이면 공부를 좀 하세요. 본인한테 맞는 걸 자꾸 찾아보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누가 좋다더라, 재파리가 좋다는데 그럼 하루아침에 그걸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스스로 이게 나한테 맞는가? 그러면 이거는 효능이 뭐고 부작용은 또 뭐가 있나, 이분들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게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거 이렇게 계속 제가 바꿔가면서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8회 532 전법 중에서 3은 생각하고 움직이는 모든 것들입니다. 딱 생각나는 게 이제 명상하고 대표적으로 어스잉 이런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나실 텐데, 여러분들은 지금 운동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에 사실 상당히 기분이 좋은 게, 제가 어떤 구독자분이 알려주셔서 제가 어스잉 운동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거를 제가 너무너무 좋다고 영상을 만들어서 예전 영상에 알려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하고 계세요. 제 주변의 분들도 많이 하고 계시고, 좋은 것 같아, 일단 기분이 좋아진 것 같아, 이러신 분들도 있으시고, 저 때문에 또 다른 책, 박창식 교수님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 교수님이 쓴 책도 읽고, 그 다음에 그분들 영상들 보면 맨발 운동 이렇게 막 나와요.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효과를 보신 분들도 엄청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맨발 걷기 운동의 효능 효과는 이미 검증이 막 넘쳐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상은 요즘에 제가 그 싱잉볼, 이 소리에 또 한번 꽂혀갖고 지금 그걸 그냥 살까 말까 막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 처음부터 사지 말고 일단 유튜브에도 그 소리가 나오니까 그 영상을 보고 그냥 소리 이렇게 이어폰 끼고 듣는 거를 일단 명상을 시작해 보자, 그래서 참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비싸진 않지만 또 생각나는데 또 이것저것 사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일단은 이어폰을 껴보고, 정말 생생한 소리를 듣고 싶다 그러면 나중에 구매할 예정입니다. 근데 싱잉볼 소리가 되게 좋아요. 근데 그런 거를 할 때 무슨 그게 인도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불교적인 것이고 이런 종교적인 것 갖다 거기다 가미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아시는 분 중에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CCM 같은 거 듣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한 게 되게 중요하다, 이거를 갖고 막 듣고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은데 종교적인 것 같다 거기다 계속 스트레스 받으시나 그러지 마시고, 본인이 명상할 때 가장 잘 맞는 거, 자연의 소리 있죠? 계곡물 소리, 빗소리, 또 새소리, 그 다음에 숲의 바람 소리, 이런 것들 나와 있는 것도 유튜브에 엄청나게 많아요, 영상이. 이어폰 끼고 외부 소리가 들리면 자꾸 잠재미 생기니까 이어폰을 끼고 명상을 해보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처음에 5분 하셔도 되고요, 10분 하셔도 돼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장소에 구애를 받지 마시고 일어나서 그냥 침대에 앉아서 하셔도 되고 소파에 앉아서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늘어나면 선풍기 틀어놓고 그냥 가부좌 틀은 상태에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서 되도록이면 호흡을 좀 지켜나가면서 명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명상을 할 때 항상 되뇌이는 말이 있어요.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합니다. 내 몸에 있는 세포들 중에서 건강한 세포들이 나쁜 세포들을 다 잡아먹고 없앨 것이다. 나는 지금의 이 암 치료를 잘 극복해 나갈 것이다. 내 몸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은 점점 살기가 힘들어져서 내 몸에서 더 이상 전이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마음을 계속 명상할 때 먹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뇌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뇌야, 내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한테 이런 걸 좀 명령을 좀 해줘 라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달라고, 매니지먼트 해달라고 이게 자꾸 세뇌를 하는 거예요, 제 뇌 세포에다가. 근데 그런 걸 하고 나면은 또 좋아집니다. 근데 하루에 한 번 하던 게 또 저녁에 또 할 수도 있고, 여러분 횟수에 제한 없이 계속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 플러스 제가 늘 말씀드리는 얼스잉 운동은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에 너무 기분이 좋은 게, 제가 또 쇼츠에도 영상에도 짧게 이렇게 올리니까 다른 분들도 막 올리시고 그러는데, 제가 막 응원의 글들 막 남기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효과를 정말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 효과는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굳게 잡수시고 믿으시고 그냥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비용이 따로 들어가거나 시간이 많이 필요하거나 너무 힘든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효과는 너무 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걸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능하시다면 집 주변에 있는데 산행하시는 것도 괜찮겠죠? 그래서 맨발로 다닐 수 없는 코스들도 있잖아요. 돌이 너무 많다든지 나무 뿌리라든지 이런 위험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은 곳에서는 운동화를 신으시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길 조성이 잘 돼 있는 곳에서는 맨발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집에 예를 들어서 뭐 날씨가 굽거나 집 주변에 그런 환경이 안 돼 있을 경우라도 예를 들어서면 다 건물이야. 근데 아파트 사세요. 근데 그런데 어스윙할 수 있는 장소로 나가려고 하면 뭐 10분, 15분 나가는데 그게 또 여의치가 않으실 경우에도 집에서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스쿼트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계속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해주실 때 요령은 다른 건 없어요. 세트 개념으로만 해주시면 돼요. 영상도 그것도 보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스쿼트 자세라든지, 그 다음에 뭐, 팔굽혀펴기라든지, 팔굽혀펴기도 이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엘보에 무리가 가느냐, 근육이 어디가 더 많이 붙느냐,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실내 운동, 실외 운동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잖아요. 간헐적 단식에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단백질 섭취도 잘 해야 하지만, 제가 운동을 게을리하게 하게 될 경우에는, 제 몸에 있는 근육에서 있는 것들이 이렇게 빠져나가 버린대요. 근데 근육이 수축되기 때문에 먹기도 잘 먹어야 하지만 운동도 꾸준하게 해줘서 밸런스를 맞춰줘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내 운동, 비가 올 거나 뭐 다른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는 실내 운동도 게을리하지 마시고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어떤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 많고 부작용 없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시간 내면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3. 제8의 532 전법 중에서 마지막 2는 뭐냐면 치료입니다. 치료. 병원 치료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보통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으로 크게 나뉘잖아요. 저는 사실은 서양의학과 동양의학 둘 다 전문가도 아니고 그 분야에 대해서 뭘 안다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의 지식이 아주 얕은 사람이지만 제 생각을 그냥 얘기를 하자면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은 제가 느끼는 바로는 그래요. 동양의학은 모든 병의 근본을 찾아내서 그 근본을 치료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 같고 서양의학은 눈에 보이는 결과를 중점적으로 찾아내서 그걸 제거하는 데 많이 힘을 쏟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을 둘 다 겸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비중은 동양의학 8, 서양의학 2 정도가 맞지 않을까 또는 7, 3 이 정도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제 경험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동양의학은 대신에 눈에 보일 수 있는 가시적인 효과를 내가 체크할 수 없고 그 다음에 갑자기 그거를 없애거나 치료를 급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에도 서양의학은 반드시 우리한테 필요할 때가 있죠. 어디가 부러졌거나 갑자기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서양의학이 압도적으로 효과가 더 좋죠. 그 다음에 마무리도 훨씬 더 깔끔한 부분도 좀 있고요. 근데 동양의학은 단기가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봐야 하는 단점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사실은 우리 몸이 스스로 알아서 먹는 것만 제대로 먹고 어느 정도의 적당한 운동과 명상을 해준다면 우리 몸이 스스로 이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저도 지금 면역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라서 서양의학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제가 중간중간에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운동이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음식들이 얼마만큼 효과를 보고 있고 그 효과에 대한 결과를 수치상으로 볼 수 있는 건 서양의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양의학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대신 앞으로 수술을 받는다든지 뭐 1세대 독소 항암을 받지 않겠다라고는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는 제가 이미 마음이 접어놨기 때문에 병원에서 어떤 겁과 협박을 주더라도 저는 1세대 독성 항암과 수술은 더 이상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더 열심히 먹는 것과 운동과 제 532 전법 중에서 5와 3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라고 스스로도 다짐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치료를 봤었을 때 여러분들이 병원을 갔다 왔는데 의사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환자분 이번에 좀 좋아지신 것 같아요. 예, 경과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면 막 좋아하시잖아요. 그게 과연 병원에서 받는 그 항암제 때문에 그게 다 좋아졌을까요?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간으로 전이가 됐고 저처럼 대장암으로 발원이 돼서 간으로 전이가 됐어요.
그랬는데 간으로 전이된 게 저처럼 좀 줄어들었어요. 저는 줄어들었잖아요, 실제로. 줄어들었을 때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면역 항암제 키트로 다 끝내주는데? 라고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는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플러스 5 플러스 3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됐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그러니까 2에 대한 5, 3이 중에서 2에 대한 그 병원 결과가 상당히 좋게 나서 너무너무 저도 기뻤지만, 이걸 무시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병원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간호사 선생님들과 의사 선생님들한테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개념에 대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5와 3을 잘했기 때문에 2의 결과도 좋아졌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5와 3을 게을리 했는데 2만 좋아졌다? 글쎄요, 그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음식도 막 먹어. 막 짜장면도 먹고, 삼겹살 맨날 구워 먹고, 막 암 환자인데도 기름기 있는 거 막 먹고, 막 굶고, 가끔가다 조금씩 와인도 먹고, 샴페인도 먹고 막 이래요. 그러고 나서 운동도 안 해. 맨날 자고, 귀찮으면 유튜브 하다가 맨날 자고, 영화 보다 자고, 뭐 침대와 거실 위에는 어디 다니질 않아요. 그랬는데 치료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좋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정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암 환우분들이 그렇게 자기 몸을 막대하는 거 보셨어요? 그런데도 좋아졌다는 거 정말 그건 연구 대상 아닐까요? 정말 신기한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병원에 다니시는 분들이 병원의 결과가 좋아졌으면 그 전에 식이요법과 운동 5와 3이 분명히 잘하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걸 잘 지켜나가시고 잘 하셨을 거예요. 적어도 가족분들이 기름진 거 먹지 마. 자기야 이거 먹으면 안 돼. 엄마 아빠 이거 드시면 안 돼요. 얘야 그거 먹으면 안 돼. 라고 분명히 주변에서 신경을 써주시던가 본인이 신경을 쓰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이만 가지고 항암이 기가 막히게 들었대. 이렇게 믿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하면 5와 3을 무시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병원약이 잘 맞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절대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은 5와 3과 2가 다 중요하다. 그러나 비중적으로 봤었을 때 5, 3이 이렇게 나눠놓은 건데 5와 3을 잘 지켜나갔을 때 2에 대한 결과가 좋아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팔TV와 함께 5, 3이 잘 지켜서 앞으로 치료 잘 받고 암을 잘 극복하고 주변에 많은 분들한테도 좋은 거를 많이 전파해주고 정보도 알려드리고 그런 우리 암 환우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이 힘들어 하실 우리 많은 암 환우분들 힘내시고 파이팅 하십시오. 대한민국도 파이팅, 제팔TV도 파이팅. 그리고 지금 영상을 보셨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아직 안 눌러주셨으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좀 더 유익한 정보,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